반갑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2011년에 한국경제TV라는 곳에서 미디어 마케팅을 하는 PD였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전문가나 어떤 프로젝트들을 컨텐츠를 통해서 브랜딩하고 그분들의 서비스를 판매하는 일들을 배웠었죠. 그리고 5년 뒤에요. 저는 SBS 미디어넷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연봉은 조금 올랐던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이제 스포츠경제본부라는 곳에 있었어요. 거기서도 사업팀이 있었고요. E&I 사업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E&I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E&I가 뭐였는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E&I 사업팀이라고 했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비디오, 그때 당시는 이제 TV 채널이었죠. TV 채널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업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방식을 기반으로 저 자신을 수익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6년의 세월이 지나고요. 저는 진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게 됐어요. 한 100억 정도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정도까지 될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요, 이 방식이 정말 파괴력이 있는 방식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방송국에서 PD를 할 때요, 이때 총 한 6년? 사실 이전에는 제가 또 YTN 국제부에서 일하기도 했고요. 아시아경제에서 이때는 이제 학생일 때 인턴이나 알바나 이런 걸 했었죠. 예. 근데 그런 거를 다 떠나더라도 정규직 시절만 따진다고 해도 그죠? 한 6년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게 저희 프로그램에 한 20분 정도밖에 출연을 안 해요. 30분도 안 되게 라이브에 출연을 하는데 그 한 번 출연에 한 몇 천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 한 2천 됐었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 돈을 내는 게 제정신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 영업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지 회사가 좋은 게 아니야. 이런 뭔가 차로 따지면 티코 같은 거를 내가 에쿠스라고 하고 팔고 있는 거야. 저 자신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여기 출연한다는 것에 대한 가치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트래픽 효과, 우리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시청률 기반으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영업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그만두고 계속 돈을 내는 거예요. 한 번 출연했는데 그 다음 달에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한국경제TV의 능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다. SBS 미디어넷의 능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바로 퇴사라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벌면서 이 퇴사하고 이 수익 구조를 나한테 이식하면서 돈을 벌게 됐잖아요. 벌면 벌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것, 내 아이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의 파워가 이 2천만 원으로 돈값 이상을 훨씬 많이 하는 서비스였던 거구나. 그때 당시에 한국경제TV 시청률이 어땠냐면요, 한국경제TV 말고 나머지 모든 경제 채널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시청률을 다 합쳐도 한국경제TV의 반이 안 됐거든요. 그냥 압도적인 탑티어 플레이어였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 담겨있는 수많은 컨텐츠 마케팅 방식들에 대해서 사실은 다니면서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월급이 적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왜? 회사 서비스는 티코인데 내가 에쿠스로 만들어서 판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나와서 그 방식을 해보면서 오히려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트래픽의 힘이구나. 그러면서 저는요, 채널 운영에 굉장히 집중하게 됐고 한 가지 채널 외에 다양한 SNS로 확장하게 됐습니다. 돈을 벌려면요,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트래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경제TV는 뭐였어요? 유튜브가 아니라 제가 2011년에는 뭐예요? 그 케이블 방송이었던 거예요.
유튜브가 아니라 어떤 과거에는 신문이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건 시대와 관계없이 사람을 모으면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와 맞는, 안 맞으면 안 돼요. 팔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맞는 사람들을 모으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버티컬라이즈된 세로 축의 케이블 TV의 생존 방식과 사업 전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을 모으기만 하면 돈 벌려면 뭐가 필요해요?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손님, 상품. 그죠? 저희 외할머니는요, 봄나무를 캐다가 시장 바닥에서 파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그냥 직업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혹시 소장농이라고 아시나요? 저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외할머니가 시장에 나가면 바닥에 앉아 있으니까 저는 그게 좀 부끄러웠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저는 항상 돌아서 갔거든요. 피해서. 왜냐면 할머니가 자꾸 나한테 용돈을 주니까 친구들이 내가 그건지 알잖아요. 우리 할머니인지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중앙시장이 강릉에 있는데 거기를 질러가지고 가면 더 빠른데 돌아서 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나는 이걸 배웠구나. 물건을 판다는 게 하나도 무서운 일이 아니구나. 그냥 그 개천에 옆에 보면 미나리가 엄청 나옵니다. 그 미나리 해가지고 팔 수 있는 거구나. 봄에 쑥갓이 엄청 올라와요. 그거 배가지고 팔 수 있는 거구나. 상품이 있으면 손님이 있는데 가면은 팔 수 있는 거구나. 아, 난 그때 그거 배웠구나. 나는 왜 판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지? 근데 중요한 거는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거 두 가지가 다 없어요. 만약에 우리 할머니가 그때 유튜브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캐는 거부터 해가지고 배송까지 해서 그냥 인터넷으로 뭐 스마트 스토어 만들 필요도 없어요. 아래 그냥 계좌번호하고 댓글로 전화번호 남겨도 몇 명이나 들어온다고. 별로 안 들어오니까 너댓 명은 그냥 전화번호 박아놔도 전화 한 사람 보내주고 입금 받으면 돼요. 그죠? 뭐 물론 세금 문제 조금 걸리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그래서 비즈니스 PT는요, 이 두 가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40가지 설문 문항을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것과 어떤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돼요. 근데 그 결과로 봤을 때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에 맞는 수익화 모델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주부라면 주부에 맞는 것, 여러분들이 자영업자라면 오히려 걱정할 게 없죠. 만약에 내 사업이 이미 내가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이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하시면 되고 요 상품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취업준비생이라면 아니면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수익화 모델들이요, 이미 시장에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도 시장에 다 매뉴얼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은 어떤 서비스와 상품을 하고 있는지에 가서 이용해 볼 만한 용기만 있다면, 그럼 저희는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줄 수는 있어요. 이런 걸 해보세요. 저희가 3가지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그 설문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과 설문과 만나갈수록 여러분들에게 이 상품이나 서비스, 이것을 마련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깎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너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상품 분야를 정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경쟁력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그걸 갈고 닦아 나가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피겨 스케이팅 설문조사 결과 봤을 때 피겨 스케이팅 클래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안을 드렸어요. 근데 나는 하기 싫어.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보고 일반적인 상품을 준비하려는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되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아쉽지만. 저희가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여러분들에게 맞는 걸 추천해 드린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트레이너가 매뉴얼화되어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어떤 오해가 발생하냐면 밀키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여기만 오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오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투자하면 내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돈을 벌어 있겠구나. 네, 아쉽지만 그런 거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는. 네. 첫 번째가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손님 모으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SNS 채널에 대해서 배울 텐데 크게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가장 집중적으로 배우는 거는 뭔가요? 바로 유튜브입니다. 저희가 유튜브로 기본 뼈대를 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이버와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생겼죠. 예, 요거를 가지고 이쪽으로 트래픽을 도와주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배우고 연습을 하게 될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갖추게 됐죠? 두 가지를 갖추게 됐습니다. 바로 손님과 상품. 제가 말하는 상품은 서비스를 포함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곱하면 뭐가 돼요? 이 두 가지가 곱해지면 손님 숫자와 손님들이 산 상품, 이게 곱해지면 우리가 뭘 만들어요? 매출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매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바로 탑라인이라고도 합니다. 분석하는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매출. 그럼 이게 왜 탑라인인가 봤더니 우리가 재무제표에 보면은 손익계산서인가요? 보면은 매출이 제일 위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매출 판관비 빼고 매출 원가, 판관비 해서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더하고 막 해가지고 이거 쭉 나가더라고요. 그죠? 그 이후에 필요한 거예요. 잡다한 거 덜어내고, 근데 우리가 이 뒤에 부분은 후반부에 배우고 앞에는 이 두 가지에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손님과 상품. 우리가 반드시 물건만 팔아야 되나요? 물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저희는 쿠팡 파트너스를 얘기를 드려요. 물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뭐예요? 쿠파스, 그 다음에 위탁, 그 다음에 소싱,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브랜드 제작. 이게 OEM도 있고요. 나중에 내가 더 잘 되면 뭐 해요? 공장 차릴 수도 있죠. 예, 이런 순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상품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려면 이거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쿠팡이라는 곳에 내가 팔 수 있는 게 없는가? 팔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까? 아니에요. 웬만한 거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단가나 마진을 높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또 반대로 상품 말고 서비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서비스의 강점은 뭐예요? 서비스는 누구나 유니크해질 수 있어요. 같은 노래를 불러도요, 내가 다르고 철수가 달라요. 그죠? 저희는 이제 이런 수익화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돌린다면은 돈을 기본적으로 비용이 나가게 되는 게 월 300은 돼요. 왜? 인건비라는 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서비스를 하게 됐어요. 아까 노래 부르는 거 얘기했잖아요. 서비스를 할 때 인건비가 들어가나요? 아니야. 그러니까 회계 계정상으로는 내 인건비를 넣어야 되지만 그거 다 내 수익으로 바뀌잖아요. 두 번째로 저는 사무실 얻잖아요. 여기 건물 전체를 저희가 다 쓰거든요. 1, 2, 3, 4, 5층 그리고 지하까지 다 씁니다. 거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은 집에다가 요런 작은 책상 하나만 놔도 노트북 하나만 깔면은 그게 해결이 되잖아요. 비용이 있어요? 비용이 없어. 그럼 누가 유리해요? 내가 혼자서 유니크한 상품을 고정비 없이 하기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저보다 고정비가 높은 저보다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화 모델에 대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는 노력을 해왔어요.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될 때까지. 그죠?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노력하면서 키워왔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한 25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SNS나 그런 거는 계산 안 하고요. 수강 인원은 클래스 101 포함하면은 9만 명이 넘습니다. 제가 인증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애드센스 수익인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얼마 계속해서 깠기 때문에 20억 정도의 애드센스 수익을 올렸죠. 그리고 제가 완전히 언론에 이제 공개된 거는 채널 매각에 대한 겁니다. 매각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되죠. 두 개 합치면 얼마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인증 가능한 금액이 한 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강의소득, 출판소득, 그리고 제가 뭐 티셔츠도 팔고 물안경 팔고 그 다음에 광고 촬영하고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PT를 비롯해서 모든 제가 뷰트랩, 그 다음에 그 전에 터졌던 노아 AI, 제가 그때 그런 매출까지 다 합친다면 제가 왜 100억이라고 썸네일을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억 정도는 세무조사가 들어와도 문제가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100억이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조회수 수익들에 대해서 많이 남겨놨습니다. 근데 조회수 수익은요, 함정이에요. 저희를 보는 이제 경쟁자들의 조회수 수익을 쫓을수록 저희는 더 특별한 서비스가 될 거예요. 여러분, 조회수 수익이라는 건요, 제가 애드센스 수익으로 뭐 20억 넘게 수익을 올리긴 했지만요, 조회수 수익이라는 건 누구나라는 수식어를 쓸 수가 없는 수익이에요. 누구나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라는 말을 쓰기가 진짜 어려워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저 정도 지식은, 저 정도 생각하는 방식, 저 정도의 센스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조회수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이라는 게 훈련이 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방송국에서 계속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지금부터 이것만 목표로 하잖아요. 이 매출이라는 거. 그러면 제가 돈에 미친 새끼래 가지고 돈에 미쳐가지고 돈돈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돈을 버는 것, 수익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조회수로 내가 셀럽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3년 동안 저 자신을 그냥 갈아 넣었어요. 어떤 방법을 알기 위해? 누구나 셀럽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를 대체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저는. 제가 이렇게 앞에 나서서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유튜브를 통해서 영향력은 갖고 싶지만 내가 앞에 서고 싶지는 않은 거야. 유튜브나 SNS를 활용하는 걸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앞에 서고 싶지가 않다고요. 근데 누구나라는 수식어를 써서 할 수 있는 길이 제가 못 찾았습니다. 계속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누군가는 찾았을 수도 있겠죠. 저는 못 찾았어요. 아무리 해도 별 난리를 쳐도. 근데 수익화는 달라요. 우리가 수익화에 대해서 한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매출을 만드는 거, 이거는 50만, 100만, 자, 우리가 50만, 100만 채널을 만드는 것과 vs 500만, 1000만 수익을 만드는 거, 이 두 개 중에 누구나에 뭐가 더 가까울까요?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1대 한 1000? 그죠? 근데 인생은 뭐가 더 많이 바뀔까요? 100만이 더 많이 바뀔까요? 내가 월에 1000만 원씩 딱딱딱. 요즘에 이거 100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안 알아줘요. 인생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유명해질수록 행복도도 올라가지만요, 불행도 올라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의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같이 이쪽으로 빛이 세지면 그림자도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언제 제일 행복했냐 봤더니 이때 제일 행복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누구나, 이 단어에 한번 우리가 집착을 해보자. 정말 누구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20명이 넘는 직원들의 이 직원의 노력을 2년 동안 갈아넣습니다. 누구나가 되지 않는다면 공중에 돈을 날리는 거죠. 저희 방식은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잘하는 분들은 수익화 달성이 돼요.
66명의 구독자를 모은 분이 있습니다. 저희 회원분 중에. 이분이 저희 수익화 모델대로 운영을 했을 때 한 20명? 그 20 몇 명이 20명 정도가 이분의 무료 상품을 구매를 했고요. 그분들 중에 실제 구매까지 이어진 분들이 8명이어서 이분이 200만 원인가 수익화를 달성을 한 거예요. 이때까지 기간이 한 2개월이었나요? 네,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8, 9주차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이분은 뭐 저랑 특별히 아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오신 분이에요. 네. 그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저도 이 트레이너한테 넣어주세요.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그죠? 이분은 40대가 넘으신 어떤 한 여성분이에요. 물론 저희도 막 6천만 원, 1억 막 그렇게 하신 분들도 회원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드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집착적인 누구나 여기에 달성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건 할 수 있는 결과치라는 걸 계속 양보를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저희 서비스에 대한 메타인지가 올라갔다는 거죠. 이런 분들과는 저희가 결과를 낼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조금 있어요. 이 누구나라는 데서 어떤 사람들은 제외를 해야겠구나. 어떤 사람들은 안 되는 분들도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 제외 항목에 포함된다면 이 트레이닝을 신청하셨다가 후회를 하실 것 같아요. 환불을 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월 1억 이상 벌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신청해가지고 클릭도 잘해요. 그래서 왔다가 트레이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미 1억 이상 벌고 있는데요. 이거는 50만 원 버는 커리큘럼. 아니, 애초에 저희가 지금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탠다드한 강의를 찍고 있어요. 이게 완성되고 나면 그 이상 수익화 부분에 대한 저희가 훨씬 더 비싼 강의를 만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얼마냐면 월에 50만 원이에요. 저희 애가 어떤 대학생한테 수영 배우는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 나가거든요. 1시간 하는데 45만 원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룹으로 해요. 저희는 1대1로 하고 50만 원이고 제가 솔직히 이 분야에서는 대체제가 없을 만큼 괜찮은 강사라고 생각을 해요. 50만 원짜리 강의를 듣고 2억으로 만들려고 온다? 그 잠깐만 생각을 좀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엄청 비싼 강의를 준비 중이에요. 그런 분들. 지금 저희가 강의 신청하면 지난번에 첫 번째 1.7초 마감이 되고 두 번째 저희가 좀 개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0초 만에 마감됐는데 또 이거에 좀 결제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 페이지를 또 바꿨어요. 여튼 그만큼 지금 저희가 결제단이나 사실 이제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리가 없다 보니까 내가 1억 이상 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영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써서 잡는 분들 이거 진짜 하지 마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핑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 접속 못하게 만들고 이거 하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된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좀 달라요. 이분들은 저희 방식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조회수 기반, 그러니까 셀럽 기반의 방식에서 이 수익화 방식으로 바꾸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우리가 같이 논의해서 맞춰 나가고 그 방향으로 점차 나갈 수는 있는데 이걸 바꿀 마음조차 없는 분들은 오지 마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분들은 돈 낭비예요, 돈 낭비.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는 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 능력이 없어, 지식이 없어, 까보니까 이상한 생각만 들어가지고 그런데 내가 막 한 달 만에 1,000만 원 막 벌어야 돼. 그런 분들은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여기는 현실 세계예요. 여기를 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면 그냥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그 생각을 바꿀 마음이 안 들고 그런 분들은 신청하셔도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만 쌓이실 거예요. 왜?
내 생각을 칭찬을 안 해주니까. 그럼 저희 전체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저희는 못 바꿔요. 양보를 안 해요. 저희는 뭘 알려드리냐면 농사 짓는 법. 농사 짓는 법을 알려드려요. 비유적으로요. 그죠?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그걸 들었어요. 뭐 밥을 짓는다 그러면 쌀 그거 뭐 농사라는 거 별거 있어? 모내기 해가지고 그 추수해가지고 어떻게 뭐 하면은 그거 뭐 이렇게 도정하고 하면은 쌀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틀린 거 있어요? 틀린 건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사람 농사 지을 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반도체 어떻게 해가지고 실리콘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에 뭐 이렇게 전자 움직여서 그렇게 하고 뭐 되는 거 아니야? 그 애국가 나오는 판때기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식각한다 그러고 그분이 반도체 뭐 설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냥 아는 것처럼 느끼는 것과 실제 하는 거 완전 다른 소리예요. 완전 다른 소리예요. 그것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업로드 강의만 봐도 저희가 업로드가 한 줄을 배우거든요. 아, 이렇게 하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햇반 까봤다 그래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쉬운 거면 우리 외할아버지가 소장농을 왜 했어? 얼마나 힘든데. 이 생각이 안 된 분들 이걸 바꾸는데 그냥 이것만 바꾸는데 한 3, 4개월 달려요. 서로 감정 낭비하고 트레이너랑 맨날 전화하면은 저희는 이제 과제를 내드렸으니까 그거 빨리 하라고 하는데 늦은 시간에 왜 전화해가지고 이럽니까? 늦게까지 안 했으니까 전화한 거지. 그럼 전화 안 하면 이거 돈 왜 내냐고. 죄송합니다. 너무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아예 애초에 신청을 안 하는 게 낫다. 자리를 좀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온 게 없어.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 보통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달 만에 몇천 벌었다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게 다 사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회원도 저 꼴이 나는 거야. 막 6주 차인데 막 6천, 막 7천 막 이렇게 버는 애들 나와. 매출 1억이었는데 막 2배씩 오른 애들 나와. 애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 회원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을 보잖아요. 뭐예요? 기본 가닥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예 뭐 만약에 여기서 시작한다 그래도 그 전에 했던 사업이 있던 분들이야. 그 사업이 망했건 아니면 쇼핑몰 하다가 다른 분야가 망해서 이거 어떻게 얻어 걸려고 이거 시작했건 어쨌거나 해본 가다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나는 뭐예요? 대부분 나는 지금까지 해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이거를 보고 눈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올라가 있어요. 예. 내 능력보다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라 그러면 달팽이라 그래요. 예. 눈이 내 머리보다 위에 있으니까. 두세 달 만에 내가 몇 천씩 벌기를 원해요. 두세 달 안에 몇백을 벌라 그래요. 그것도 사실은 정상적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한 300만 원 벌려고 하루에 9시간 동안 일주일을 씁니다. 9시간씩 일주일 써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을 해보면은 SNS를 통해 가지고 이런 마케팅과 내 비즈니스 구조를 만드는데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많아야 2시간, 길면 3시간 이래요. 근데 뭐 3시간 양보해가지고 3시간씩 는다 그래서 한 달에 5, 600씩 벌라고 두세 달 만에. 그거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비현실이라는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회원분들은 아예 기초부터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 단어를 쓰는 순간 모든 사람을 단기간에 1, 2천만 원 버는 사람 두세 달 만에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이에요. 만약에 그런 강의가 있다면 거기 가세요. 거기 가세요. 예, 여기 오시지 말란 얘기입니다. 저희 회원 중에 그렇게 달성되는 분들이 뭐라 그랬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광고를 하기가 너무 빡세. 왜? 보는 사람들이 자기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와서 자기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게 너무 힘든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예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얼마가 걸린 건지, 저희 수강생 인터뷰와 어떤 식으로 수익화를 했는지 그런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트레이너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트레이너를 통해서 저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트레이너들이 1대1로 관리를 하고요. 트레이너를 관리하는 센터장이 있습니다.
그 센터장 분들과 제가 같이 회의를 하는 구조입니다. 예. 그럼 사람들은 강의는 뭘 들어요? 제 강의를 듣고 압박을 대인 수비를 트레이너들이 하는 구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이 트레이너들과 저희가 이 회의가 있습니다. 수익화 TF. 수익화 TF를 통해서 저희가 사례 연구를 하거든요. 그 현실적인 눈높이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수능 공부하다가 취업했어. 그러다 회사 다녔어. 근데 영업이나 마케팅 뭐 아예 관심도 없고 그냥 관리직이었어요. 그러다 일하기 싫다, 일하기 싫어. 빨리 퇴근해야지. 퇴근해가지고 탕탕 특공대하고 넷플릭스 보고 일하면서도 모바일 게임 하면서 일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코너에 몰린 거예요. 뭐 돈이 필요했거나 결혼을 하게 돼버리거나 아니면 뭐 애가 태어났어.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비즈니스 PT에 들어옵니다. 근데 자기 경력이 있으니까 한 달 만에 얼마를 벌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상 무슨 얘기냐면 그 있잖아요. 헬스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만에 권상훈 만들어 달라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웃으셨나요? 아니면 그거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똑같습니다. 이게 제로 베이스예요. 제로 베이스. 그냥 혼자서 이 밖에서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한 그런 거죠. 아니면 은퇴할 때까지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실제로 돈을 버는 것과 직결된 업무를 안 해본 그런 구조에서 자생적으로 내가 월 5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시스템 만든다고 했을 때 하루에 2-3시간씩 든다고 했을 때 그 이 500만 원도 뭐예요? 내 인건비나 이런 거 그냥 다 때려 넣은 거야. 그렇게 공부한다고 했을 때도 1년이 걸려요. 1년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방송국 PD를 하다가 사업팀, 미디어 마케팅팀 PD를 했는데도 제가 렌탈 스튜디오 해가지고 처음 적자를 그냥 한 달에 400씩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나가니까. 이러면 내가 망하는구나. 그때 와이프 명의로 해가지고.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겸업금지가 있었거든요. 결혼이고 뭐고 내가 이거를 돌려 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1년 2개월, 1년 3개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거 돌려 세우는데 걸린 기간이. 여러분들도 제가 이거 미디어 마케팅 PD를 했음에도 여러분들도 완전히 맨 땅에서 그냥 내 능력으로 하게 되면 원래는 그런 리스크를 겪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통장에 한 5천 생기잖아요. 그 별로 차이 없어요.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근데 빚이 만약에 제로인데 마이너스로 5천 생기잖아요. 인생 바뀌어요. 그 리스크를 원래 겪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리스크 없이 하루에 2-3시간 정도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천만 한다면 지식 수준은 매출 기준으로 월 500만 원 수준까지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500만 원이라는 것이 내가 가만히 있다가 12개월 됐을 때 뚱 떨어지냐? 회사는 그렇잖아요. 회사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 내가 쭉 있다가 과장되면 뚱 올라가잖아요. 부장되면 뚱 올라가잖아요. 그레이드가. 그죠?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내가 12개월 되면 뚱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게 어떤 돈이라고 해요. 돈. 시간. 그럼 저희가 처음에 이제 유의미한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그냥 보통 사람이라 그랬을 때 9개월이래요. 9개월. 평균적으로 9개월에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 이제 9개월쯤 됐을 때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한 50만 원이에요. 이거 세일즈입니다. 매출. 네. 50만 원. 그럼 내가 회사 생활로 생각을 하면 9개월 더 다니면 18개월 되면 내가 100만 원 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랑 이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워킹 하잖아요. 그러면 3개월 만에 이게 500까지 가요. 이게. 워킹 한다는 전제하에 이상하다니까요. 돈이 벌어지는 게 이상하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내가 주문이 막 들어온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12개월 정도에 500만 원 정도가 달성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50만 원이 한 6개월에 달성되는 분들도 있어요. 나 알게 됩니다. 아, 이렇게 돈을 버는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퍼센티지는 더 줄지만 이거를 거의 여기까지 9개월까지는 한 100% 달성이 되고요. 12개월에 한 500, 매출 500까지는 여기서 좀 이탈이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이걸 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1000만 원까지는요, 오히려 여기서 한 달밖에 안 걸려요. 한 달. 달성하는 경우를 봤더니 이것까지 500까지 오잖아요. 그럼 처음에 빵 올라가는 거는 1000만 원까지 한 달밖에 안 걸려요. 예. 이게 1000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러면 이 1000을 갑니다. 여기서. 그죠? 근데 이때 뭐가 생기냐면은 사람 마음속에 자만심이라는 게 생겨요. 이때 자기가 이재용 될 줄 알아. 이때부터 어디를 가냐면 자기 그릇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꺾이기도 해요. 이렇게. 바로. 1000 언저리에서 바로 꺾이기도 해요. 왜? 이런 감정을 처음으로 느낍니다. 무슨 감정이요? 만족. 아, 나 너무 열심히 했다. 나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1년이 조금 경과하면 많은 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죠? 여기서 좀 정체하다가 슬럼프가 오기 시작하죠. 네.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더 막 가는 분들도 있어요. 저보다 더 가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 구간까지는 거의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디서 이탈을 제일 많이 해요? 3개월 됐을 때 3개월에서 한 60% 정도 이탈합니다. 아, 안 되나 봐. 여러분들이 3개월쯤 되면은 현타가 와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대로 겪게 될 거예요. 왜?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계속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거를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죠. 공부해라, 자꾸 공부해라. 걔네들은 이제 하루에 9시간씩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사실은 서너 시간 집중하는 것도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또 회사 생활은 9시간씩 해요. 예, 그런 현실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두세 시간, 세네 시간, 어떡하지? 그 현실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누구나에 들어가는 거는 이런 현실 감각을 가진 분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방식으로 아까 처음에 얘기를 드렸죠. 얼마가 걸렸냐면 100억까지 제가 부를 수 있는 돈 여기까지 가는데 하루에 12시간 이상 투입하면서 6년 걸렸어요. 한두 해만으로 100억을 간다? 제 방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네. 그게 안 되더라고요. 계속 갈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저희는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페이스를 잡았고요. 하루에 두세 시간 넣으면서 이 페이스보다 더 빨리 간다? 이거는 빨리 간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요, 그냥 시간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이 앞부분 어떻게 채워요? 이 앞부분? 이 앞부분? 여기까지? 시간이에요, 시간. 예. 제가 하는 얘기가 거짓말 같죠? 9개월에 그만큼이라고? 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저렇게 말하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 분들은 그냥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설득을 할 방법이 없어요. 설득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얘기를 떠들었다가 중간에 사라지는 수많은 얼굴을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 어머니가 왔는데 그분한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플랜으로 9개월 50만 원, 여기서부터 좀 이탈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까지 가는 거는 배우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우면. 특히 이 구간, 9개월에 50만 원 매출 만드는 구간, 여기까지는 거의 100%, 100%는 아니겠죠. 뭐 중간에 그냥 뭐 끝까지 온다 그래도 99% 될 수밖에 없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요소, 탈세적인 요소, 탈법적인 요소를 사용해가지고 초고속 성장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붕괴할 가능성이 있어요. 운 좋으면 붕괴 안 하죠. 제가 이쪽 바닥에 강의파리 바닥에 들어오고 그런 분들 없었을까요? 18, 19, 20, 21, 22, 23, 24 이 7년 차잖아요. 예. 지금 제가 저격받은 횟수를 따져보니까 70개가 넘습니다. 뭐 이런저런 거 해가지고 예. 수많은 검증을
거쳤고 심지어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팀도 운영하고 그런 회의도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인프라, 연구팀, 소프트웨어, 저희 훈련용 소프트웨어도 다 개발을 해놨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면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어떤 뭘 하냐, 비즈니스 PT에서 너네 뭐 찬물 샤워하기 이런 거 배우냐, 그거 아니라는 거야. 자, 처음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요. 설문을 처음에 설문을 받아가지고 40문항을 작성해요. 40문항. 요걸 기반으로 트레이너가 여러분들에 대한 수익화 모델을 잡아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도 스스로 하고 싶은 걸 잡아요. 투 트랙으로. 그래서 여기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을 해요.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수익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만듭니다. 컨텐츠라든지 이런 걸 스스로 만들어 보게 해요. 그 다음에 이게 투 트랙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하나의 실습 라인, 실습 트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 트랙이 있어요. 그럼 처음에 어떤 컨텐츠, 랜딩 페이지 뭐 이런 것들을 바로 만들게 해요. 오자마자. 왜 이 구조를, 기본 구조를 처음에 오자마자 만들게 하느냐? 가다가 유튜브 강의를 듣잖아요. 그럼 얘가 뿡 커지는 거예요. 가다가 예를 들면 썸네일 강의를 썸네일 뿡 커지는 거예요. 가다가 랜딩 페이지 들으면 랜딩 페이지 뿡 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 구간마다의 성장을 내가 실습은 실습 라인대로 가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 구간이 왔을 때 성장을 일으키는, 이것이 저희가 학습시키는 구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9개월까지 이거를 다 듣다가 9개월 딱 되면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9개월 50만 원 아까 얘기했으니까. 근데 실제 성장 그렇게 안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수능을 계속, 수능 개념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3 수능날까지 개념 공부만 했어. 문제 한 번도 안 풀고. 수능날 땅 됐는데 문제 풀면 만점 받을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야. 이걸 해야지 여러분들이 뭐가 약한지 뭐가 강한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분들 엑셀 시트를 다 기입하게 돼요. 채널에 대해서 모든 목표값을 월간 기준으로 엑셀 시트에 입력을 해드리고 트레이너가 그 옆에 주차별로 그 값을 입력하면서 개선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필요한 훈련을 받게 될 거예요. 비즈니스 PT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온라인 트래픽을 이용해서 월 5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수익화 시스템을 만드는 온라인 강의 플러스 오프라인 트레이닝 시스템입니다. 예. 저희 트레이닝 자문위원회는요, 이미 엑시트한 분도 있고 교육 전문가분도 계시고 기술 및 콘텐츠 관련 자문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는 이제 법무부인 율촌이랑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나가는 문구들이나 이런 것도 돈 내면서 컨펌 받고 있어요. 컨펌은 아니고 검증이죠. 예. 그래서 SNS 관련해가지고 많은 자문 인력들 모시고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저희 이론과 방식이 합리적인지 계속 검증하고 있어요. 시장에 알려졌던 부분이 우리 쪽에 도입될 때는 굉장히 체크를 많이 합니다. 예, 교정하고. 그 다음에 특히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작권과 윤리. 예. 이걸 다 지키면서도 최적의 성과를 뽑아낼 수 있는 트레이닝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방법을 저 혼자 한 건 아니에요. 30억 이상 매출을 만들어냈던 그런 팀에 있었던 수십 명의 경험, 그죠? 그 다음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성장시킨 여러 명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주입을 한다는, 이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트레이닝 시스템을 제가 임의로 만들었냐? 아니에요.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전문 기업의 노하우를 저희가 접목을 한 거예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 전문가분들을 영입해서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직이었던 분도 계시고 현직이었던 분도 계신데 모셔가지고 성장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실습을 어떤 식으로 넣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 교육 과정을 어떻게 배정하는 게 진짜 빠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는 진짜 가르치는 데 연구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사업하는 사람한테 사업 배워야 된다고. 아니요. 저는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르치는 것 자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가르치면서 사업을 같이 한다? 가르치는 것 자체가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면서 가르치는 걸 한다는 건 가르치는 거 대충 하겠다는 얘기야.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희는 뭐 하냐면 진짜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인간의 학습 능력을 최대치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교육 기법들이 존재하는데 저희도 그거를 계속 뭐 저희가 연구한 건 아니지만 배우고 저희 나름의 또 연구도 하고 교육 기법이 아닌 저희 방식도 연구를 하고 그거를 또 저희 프로세스에 적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1:1 오프라인 교육 통해서 수익화 전에 필요한 40가지 지표, 40가지 설문, 그 다음에 아까 이 엑셀 지표 한 30가지 정도 되는 지표 이런 거에 입력을 하면서 이걸 기반으로 데이터에 입각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T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어깨 근육이 작잖아요. 그럼 어깨 운동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모자란지 어떤 게 부족한지 그거를 바로바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 훈련량을 여러분들한테 조절해 드릴 거예요. 추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 3, 4개월은 그냥 공통훈련이에요. 헬스장 가면 3대 한다면서요. 저 잘 모르지만 그냥 기본 해야 돼요. 기본 빵 처음에는. 그 다음에 세부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파악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절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1:1로 들어가는 분들을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트레이너분들은 여러분들이 1시간 한단 말이에요. 1시간. 1시간 트레이닝을 하려고 훈련을 얼만큼 받냐면 150시간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150시간을 받은 사람 중에도 합격을 못 하잖아요. 그럼 또 재수강 해야 돼요. 150시간 또 들어야 돼. 이게 얼만큼이냐면 주에 1시간 듣는다고 했을 때 주에 1시간 한다고 했을 때 150주에 150주. 1년이 50주잖아요. 52주인데 정확히는 한 3년치 교육을 듣는 거예요. 주 1회 교육을. 단기간에 하려고 거의 합숙 수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인원 중에 진짜 전체 후보자 중에 저희가 400명 중에 진짜 엘리트라고 할 만한 28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예를 들면 뷰트랩부터 노아 AI 해가지고 저희가 쌓아온 데이터가 거의 1억 건이 됩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고 저희가 서치하는 그러니까 실제 관리자에 들어가 있는 채널의 데이터가 한 800개 정도 돼요. 그런 케이스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만 투입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제가 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어떤 조회수를 올리는데 어떤 감이라는 부분이 훈련이 된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부분을 키울 수 있는 학습이랑 과제 방식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아까 저희가 뭐라 그랬죠? 여기 썼다 지웠는데 손님과 상품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죠? 손님 수를 늘리려면 손님한테 퍼지는 목소리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목소리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노출을 키우려면은 이 두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썸네일과 도입부에 대한 훈련인데 이거를 계속 해야 돼요. 이거 왜 받아야 되는지 얘기를 드려볼게요. 유튜브, 특히 유튜브는 기본 컨텐츠가요, 두 가지 가치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냐면 컨텐츠 자체에 이제 정성적 가치가 있고 정량적 가치가 있는데 정량적 부분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정량적 부분에서는 바로 클릭률, 그 다음에 시청 지속 시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클릭률을 또 그럼 이게 5대 5란 말이에요. 5. 시청 지속 시간 이거 내용이잖아요. 클릭률 뭐예요? 이거 썸네일. 그쵸? 썸네일 제목. 그러면 이거를 훈련하면 50% 해결되는 거라고. 그죠? 근데 시청 지속 시간 중에 보면은 시청 지속 시간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가 이제 시간이라고 하고 시간.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시청자 수라고 해 볼게요. 시청자 수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빠져요. 근데 초반 30초에 살아남는 게 50% 이상인 경우가 처음에 이제 50%가 이탈이 된다고. 50%를 이상 버티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승부가 나는 게 여기서 50%가 또 시청 지속 시간에서 납니다. 그럼 이게 50% 이 전체가 50%고 시청 지속 시간이 50%인데 50%에 50%니까 25%가 도입부에서 승부가 난다는 거예요. 전체 컨텐츠로 봤을 때. 정량적으로만 따지면요. 그래서 이 25% 플러스 이 50% 하면은 얼마예요? 75%. 그죠? 그 75%에 대한 훈련을 이거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내드리는데 이게 바로 썸네일 끝내기와 원고 끝내기입니다. 썸 끝, 원 끝. 예, 과제를 계속 내드려요. 여러분한테 과제 하라고 계속 그럴 거예요. 예. 그 다음번에 5번째로 오프라인 과제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제 강의가 노하우 다 때려박아가지고 제공을 합니다. 매달 20개 정도 제공이 되고, 지금까지 이제 앞에 트레이닝이나 이런 거 다, 교육 시스템 이런 거 다 제외하더라도,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면은 좀 웃을 수 있는데, 강의만원으로도 50만 원 이상 가치는 충분히 된다 생각해요.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보시면, 와, 이 새끼 진짜 제정신인가 싶을 거예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만든다고? 예. 강의만으로 그런 가치를 전달드려요. 근데 이 5개 강의뿐만 아니라 1개의 비디오가 추가로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총 몇 개 나가요? 6개 나가죠. 근데 이 비디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기 위한 영상인데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북토크라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20만 넘어가는 독서 채널인데 거기를 키워낸 이찬양 트레이너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복습 영상을 제공할 겁니다. 복습을 통한 완전 학습,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죠? 과제 수행을 통한 완전한 체화, 그 다음에 오프라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습관화, 그 다음에 푸시까지 이 모든 사이클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온라인 강의만 듣고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아,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면 할 수 있어요. 온라인 강의만 듣고. 예. 제가 클래스 101에서 스마트 스토어 강의랑 유튜브 강의랑 다 해가지고 한 뭐 6만 명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예. 클래스 101만. 뭐 MKYU라든지 유튜브에서 했었던 뭐 멤버십 강의라든지 이런 거 다 합치면 거의 한 10만 명 되는 것 같고, 뭐 9만 명, 10만 명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냥 그렇게만 해도 성공한 사람들 나와요. 성공한 사람들 나와. 지금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나는 똑똑해서 실행력도 좋고, 그냥 나 스스로 내적, 외적, 동기부여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 누가 안 시켜도 혼자 잘해. 나는 미루는 습관이 없어. 예를 들어서 데드라인이 뭐 12월 30일이면 지금 2월이니까 예를 들어서 3월 5일이면은 난 그 전에 일주일 단위로 땅 세워가지고 4등분 해가지고 25%, 25%, 25%, 여기 100% 될 수 있게 이거에 대해서 내가 프로젝트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완강한 사람 퍼센티지 얼마 되는지 아세요? 완강하는 사람. 그 플랫폼마다 좀 다른데 7에서 9, 10이 잘 안 돼요. 잘 안 보이네. 플랫폼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7에서 9 정도 돼요. 나머지 90%는 뭐예요? 이것까지 아예 안 듣다가 자, 강의 마감하는 날입니다. 이러면 한 2강 듣다 그냥 끝나는 사람. 이런 사람 엄청 많아. 이거 한 30%. 네. 여기 데드라인 여기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는데 안 해. 안 하다가 언제 하는지 아세요? 이때 해요. 이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요. 하루는 안 그래. 이게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 이런 거고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과제를 썸끝을 내드렸어요. 그럼 계속 안 해. 그래도 8시에 전화가 와요. 트레이너한테 전화가 와. 아니면 문자가 오든지. 그럼 싫어하면서 해요. 네. 근데 이걸 하루 단위로 하니까 그나마 괜찮은 거지. 즐겁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트레이너들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요? 안 해요. 하면서 내가 발전되는 것이 잘 안 느껴져요. 네. 근데 저는 뭐냐면 4개월 정도 하면은 바뀐다는 거예요. 썸네일을 보는 순간 그 도입부가 떠올라. 아, 도입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 변화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올해도 아니야. 4개월만 하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 PT 트레이너들이 식단 관리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을 1대1로 그냥 관리해주는 개인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트레이너들은 컨설턴트인가요? 컨설턴트는 아니야. 예. 트레이너들을 만약에 뭐 주에 1시간씩 한다 그러면 150시간 가지고 3년 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단 150시간만 가지고 모든 타입의 수익화 구조를 컨설팅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육성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다? 트레이닝. 이미 제가 나간 강의에 대한 트레이닝. 그리고 제가 다 짠 실습 구조에 대한 푸시. 이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재촉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런 분들 있어요. 여기까지 들었는데도 아, 난 그래도 셀럽이 되고 싶은데 조회수가 높았으면 좋겠는데. 네. 100만 조회수 나오면 좋겠는데.
100만 조회수 나오면 인생이 바뀌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100만이라는 조회수가 엄청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일 수 있어요. 경험. 근데 이거 생긴다 그래서 인생이 안 바뀐다고요. 수익화는 내가 진짜 이 50만 원 구간, 매출 50만 원 구간을 돌파해가지고 만약에 한 1000, 2000 버는 구간까지 갔어. 예. 근데 뭐 여기 어딘가, 여기 뭐 매출이 100만 원 되고, 이익이 한 50만 원 남는 그런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한 달에 뭐 매출 100에 이익 50만 원 남았어요. 그거 어디 가서 얘기할 만해요? 얘기 못하죠. 뭐 그렇게 엄청 요즘에 막 엄청 인플레이션이 있는 시대니까. 근데 이렇게 50만 원만 달성을 해도 우리가 나 여기서 부러졌어. 매출 100에서 부러졌어. 이익 50만 원에서 부러졌어. 그것만 해도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뭐예요? 12개월이면 얼마예요? 600이잖아요. 매출 600은 거의 100% 가까이 달성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이익 600도 엔간하면 된다고 봐요. 예, 엔간하면. 그죠? 예. 근데 내가 연봉 600 올리려면 얼마나 더 일해야 돼요? 내가 연봉이 3,400이었는데 4,000 올리려면 그것도 실수령으로 완전 다른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600만 원이 6% 계산하기 쉽게 그렇죠? 6% 600만 원 6% 되려면은 얼마 있어야 돼요? 한 1억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한 1억에 6% 600이니까. 그럼 이거를 내가 매출 100만 원에 이익 50만 원 나는 거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어. 너 그거 50만 원 벌려고 그거 했냐? 근데 이 구조를 만든다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1억 넣어가지고 물론 내 노동력이 조금 들어가긴 해. 그렇지만 이거에 1억 모으는 것에 준한 구조를 내가 하나 땡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매달 들어오는 거.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은 성장한다고. 예. 사실상 대부분의 상황에서 여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한 1000만 원 매출까지는 대부분의 사람이 갑니다. 예. 여러분들 강남에 있잖아요. 강남에 50억 100억짜리도 한 달에 1000만 원이 안 남아요. 건물이. 예. 50억 100억짜리 건물도 한 달에 1000이 안 남는 게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현실 감각을 여러분들이 좀 챙겼으면 좋겠다. 시스템의 세계로 돌입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내 마음가짐이 아예 다 바뀝니다. 보는 시야가 완전히 바뀌어요. 보는 방식이 바뀌어요. 이걸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9개월 전까지는 무조건 집니다. 누구한테 져요? 편의점 알바한테 져요. 편의점 알바하는 게 더 많이 벌지 당연히. 50만 원 벌려고 편의점 알바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9개월까지는 편의점 알바한테도 진다고. 100%니까. 근데 그 이후로 내가 이 구조를 깨닫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상대가 안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9개월을 조롱과 멸시 속에서 버텨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서 이거 버텨낼 수 있어요? 여러분 트레이너 없이 거의 다 못한다고요. 제가 100% 자꾸 막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과장 광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국세청 데이터를 보면요. 여기 SBS 기사를 보겠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유튜버 99%는 1년에 600만 원 번다. 여러분들이 사업화만 하고 이게 세금 신고를 한다는 거는 사업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년에 600은 여기서 인증을 해줬다고. 이게 사실은 비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유튜버 상위 1% 1인당 평균 사업소득 3억 6천인데 나머지는 600만 원이다. 그죠? 무슨 얘기예요? 배우면 이거보다 무조건 잘한다는 얘기예요. 배우면. 이거 그냥 무작위 추출해도 99%는 600만 원이래잖아요. 그냥 확신이 없는 거야. 왜? 세금 신고를 하려면 1년은 해야 되잖아. 99%라고 인증해 주잖아요. 의원실에서 국세청 자료 떼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해요. 네. 아까 신고한 사람 몇 명이에요? 3만 몇천 명이잖아.
36,000인가 그렇잖아요. 이 중에 활성 유튜버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데이터 확인해 보니까 2만 명 좀 안 돼요. 지금 활성 유튜버 숫자가 이 정도 된다고요. 수익 활동하는 사람. 2018년에 유튜브 MAU가 한 2천만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지금 4천만 넘어요. 막 카카오톡 넘어선대요, 이제. 유저는 계속 늘고 크리에이터는 이 정도, 그러니까 이 공급 수요 비율이 압도적이에요. 최근에 어떻게 돼요? 막 터지니까 터지고 막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지긋지긋해. 나 유튜브 크리에이터 안 할 거야. 저거 봐 막 저격당하고 이러잖아. 근데 그 수면 아래 작게 행복하게 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왜 셀럽이 돼서 고통을 받으려고 그래? 저도 고통받잖아요. 예.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기 좋아요, 안 좋아요? 시장이 엄청 커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안 된다고? 이게 이렇게 괜찮은 시장이 아니었으면 거대 자본이 들어올까요? 이게 구린 시장이면 거대 자본이 안 들어와요. 이게 구린 시장이면 빌 게이츠가 안 만들어요, 채널을. 워렌 버핏도 유튜브 채널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시장이 좋아져서 CNN도 하고 있고 뭐 다 해요. KBS 우리 지상파 전부 다 들어오잖아요. 왜? 시장이 좋아졌으니까 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아프리카 TV 해요? 안 하잖아요. 감각적인 거를 믿지 말고 데이터를 보고 믿으세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현실적인 제가 찾은 최선의 값이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만약에 없다면 그 상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값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가감없이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완전한 확신을 가지신다면 지금 비즈니스 PT 대기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북토크라는 책 리뷰 자기계발 채널을 키워낸 크리에이터이자 앞으로 여러분 비즈니스 PT를 진행하시면서 매주 요약 강의로 찾아뵙게 될 이찬양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금 PD님의 웰컴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 PT의 목적이 뭔지, 이 비즈니스 PT를 우리가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복습을 해볼게요. 비즈니스 PT를 왜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비즈니스 PT를 통해 배울 것, 손님을 모으고 그 손님들에게 상품을 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손님을 모을 것이고 어떻게 상품을 팔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좌판 깔고 하자는 거예요? 아니죠. 온라인에서 어떻게 해야 손님을 모으고 상품을 팔 것인가, 이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라는 가슴 벅찬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 저는 왜 나타났냐? 자, PD님이 말씀해주신 그것이 저희의 나아가야 할 목표고 저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면 그러면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이 비즈니스 PT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실무적인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즈니스 PT 여러분이 수강하게 되실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강의가 제공될 겁니다. 강의가 제공되는데요. 매주 일주일에 강의가 6개 제공이 될 겁니다. 와, 6개나요? 이 중에 5개는요. 주원규 PD님이 촬영을 하시는 메인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 5개 강의를 여러분 20분이니까 하루에 하나씩 나눠 보시겠죠? 그런데 인간이 원래 일주일 동안 뭐를 기억할 수 있는 정도로 기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트레이닝에 오시기 전에 이 5개 영상을 좀 논리적이고 구조화돼서 딱 핵심만 뽑아서 한번 복습하고 오시라고 마지막 1개는 요약 강의로 드려요. 그리고 요약 강의는 제가 찍습니다. 북토크가 찍어요. 그래서 매주 6개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6개의 강의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이 강의에 담겨 있는 커리큘럼이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 비즈니스 PT의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최소 9개월에 50만원. 최소입니다. 최소 9개월에 50만원을 만들 수 있는, 그냥 돈만 벌자 그랬어요? 아니에요. 돈 버는 건 알바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트래픽, 조회수를 돈으로 바꾸는 시스템, 다른 말로 수익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PT 커리큘럼이 다 이 수익화 시스템이란 걸 만드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럼 수익화 시스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뭐 시스템이란 어려운 말을 썼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판매할 겁니다. 뭐라고요? 판매.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를 구매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판매는 그냥 사세요 한다고 살까요? 여러분이 뭔가를 판매하실 때 자, 사세요, 사주세요 라고 하면 사요? 안 사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 거를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말로 혹은 뭐 설명하고 막 무료 제품도 주고 뭐 하는 과정이 필요하냐?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설득하는 과정. 판매는 곧 설득이에요. 그런데 저희 지금 그냥 시장에서 좌판 깔고 판매하자고 있어요? 아니에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판매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 판매하면 막 뭔가 있어 보이고 요즘 돈 버는 방식 같고 막 좋아 보이잖아요. 막 자동화 수익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오프라인 가게에서 물건을 하나 파는 게 쉬울까요? 온라인에서 내 물건을 하나 파는 게 쉬울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장을 팔아야 돼요. 정장. 그러면 이 정장을 서울역에서 하나 파는 게 쉬울까요? 백화점 남성복 매장에서 파는 게 쉬울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서 파는 게 쉬워요? 백화점에서 파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울역에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비교가 안 돼요. 여기는 몇 천명, 만 명이 있을 건데 백화점, 예를 들어 남성복 매장 한 5층에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파는 게 더 쉬워. 왜? 이미 정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판매한다. 여러분이 가령 식당을 해요. 식당 문 열고 들어온 사람한테 음식 팔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일단 문 열고 들어왔으면 그 사람은 밥을 먹고 싶은 의지가 일단 있어서 들어온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온라인은 어때요? 그 과정이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오프라인은 이 가게 백화점에 일단 들어올 때까지 이 사람이 백화점에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 앞단의 과정이 다 있어요. 뭐냐면 광고를 했을 수도 있고요. TV 광고를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분이 그냥 꼭 백화점이 아니라 식당을 한다면 전단지를 돌렸을 수도 있고요. 학원을 한다면 공책을 나눠줬을 수도 있고요. 뭔가 사람을 모으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 결과 관심 있는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오프라인 공간에 일단 들어오면 판매하기가 쉬워요. 근데 온라인은 어떤가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온라인 공간에서 내 거 이걸 사주세요라고 올리는 건 서울역에서 정장 파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온오프라인 할 것 없이 일단 판매는 설득이에요. 근데 설득을 일어나는 과정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눈에 보여요. 전단지를 주고 그중에 몇 명이 오고 이게 눈에 보여. 근데 우리가 온라인에서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린 어떡한다? 마치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광고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일단 매장에 들어오고 그 들어온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고 그런 과정을 온라인에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익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온라인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라인의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제가 식당이 있었어요. 한 식당. 일단 문 열고 들어오면 사람한테 판매하기가 쉬워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내 식당을 알리는 게 힘들겠죠. 광고하는 게 쉽지 않겠죠. 온라인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먼저 내 식당에 관심 가져줄 만한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뭐라고요? 내 식당에 관심 가질 만한 사람을 먼저 모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오프라인으로 치면은 그 모인 사람들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들어온다는 말은 뭐예요? 좀 더 적극적인 구매 행위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모은 다음에 구매를 유도해야겠죠. 자, 그럼 유도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이거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유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제로 판매가 일어나야겠죠. 이게 온오프라인 할 것 없이 구매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입니다. 사람을 일단 모으고요. 그 사람들에게 구매를 유도하고요.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 유튜브 활용할 거잖아요. 온라인 활용할 거잖아요. 온라인 공간에서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먼저 사람을 모으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을 모으는 컨텐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저희의 용어를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사람을 모으기 위한 컨텐츠를 풀링 컨텐츠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풀링 컨텐츠. 풀이 당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컨텐츠예요. 그 다음 구매를 유도하는 컨텐츠는 뭐라 부르냐? 사람들한테 저희 제품 이런 게 좋은 게 있어요. 그럼 좀 한번 저희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 관심을 끄는 것. 구매로 관심을 끄는 것. 이게 뭐예요? 저희는 이걸 키 컨텐츠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한번. 사람을 모으는 컨텐츠, 사람을 모으는 영상을 저희는 풀링 컨텐츠라고 부르고요. 구매를 유도하는 영상을 키 컨텐츠라고 불러요. 이건 저희가 사용하는 용어고요. 앞으로 강의에서 여러 번 등장할 거니까 지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판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온라인에서 뭔가 살 때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에서 뭐 검색해서 사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딱 들어가면은 뭐 나와요? 막 가격 나오고 제품 나오고 하는데 밑에 뭐 설명 쫙 나옵니다. 상세 페이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설명. 예를 들어서 휴대폰 케이스를 살 거면 이 케이스가 얼마나 충격 흡수를 잘하고 디자인이 얼마나 이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상세 페이지가 들어가 있는 곳. 즉 그 내용을 보고 어떤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본 다음에 마음에 들어 구매라고 누를 수 있는 그 공간, 그 웹사이트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랜딩 페이지라고 불러요. 저희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수익화 시스템이 뭐냐? 풀링 컨텐츠를 통해서 사람을 모아요. 그 사람들에게 키 컨텐츠를 보여줘서 구매를 유도합니다. 구매를 유도해서 관심 가졌어, 나 그래 관심 있어 라고 모인 사람들을 랜딩 페이지로 모아서 실제 판매를 하는 것. 이걸 어디서? 온라인 공간에서 하는 게 저희의 수익화 시스템이에요. 사람을 풀링 컨텐츠로 보고 구매를 키 컨텐츠로 유도하고 랜딩 페이지에서 판매하는 게 우리가 만들 수익화 시스템이다. 이게 어디서? 온라인에서. 제가 온라인이라고 말했어요. 유튜브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스템이요, 유튜브에서도 작동하고요, 저희는 뭐도 알려드리냐면 이걸 인스타에서 하는 방법도 알려드려요. 네이버를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왜? 거기에 다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실제로 조회수가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커리큘럼, 저희가 이 강의를 드리잖아요. 6개 강의는 어떤 내용을 주제로 한다? 온라인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주제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6개의 강의를 매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집에서 강의 보고 끝인가요? 아니요. 여러분은요, 주 1회 오프라인 1대1 PT를 받습니다. 헬스장 퍼스널 트레이닝 생각하시면 돼요. 주 1회 오셔서 여러분 담당 트레이너님과 함께 트레이닝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트레이닝에서 무엇을 하나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핵심적인 걸 알려드릴게요. 오프라인 PT에서는요, 구두 테스트를 합니다. 뭐라고요? 구두 테스트. 말로 트레이너분들이, 자 회원님 이번 주 강의 보셨죠? 자 그럼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뭐였죠? 오늘 강의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를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시나요? 회원님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수강한 강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설명해주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 있을 정도로 빡세게 공부하도록 저희가 확인을 할 겁니다. 구두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리고 구두 테스트를 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3개 이상 틀렸다, 그러면 저희는 재시험을 봅니다. 뭐라고요? 재시험. 재시험이 어떻게 되냐? 저희 센터에 오시면 자습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너가 여러분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회원님 재시험 보셔야 되거든요. 가서 북토크 요약 강의 다시 보고 오세요. 아시겠죠? 시험 떨어지자마자 바로 응시 안 되고요. 1시간은 있다가 공부 영상 풀로 보시고 1시간 있다가 제가 재시험 봐드릴 테니까 이때 오세요 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왜 하는 걸까요? 이 재시험이요, 트레이너 입장에서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트레이너분들이 바빠요. 시간이 꽉꽉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할애한 트레이닝 시간을 이미 썼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면은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한 다음에 없는 시간 쪼개서 재시험을 봐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거 안 하면 솔직히 저희 편하거든요. 그런데 회원님들이 바뀌질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빡세게 하려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커리큘럼 강의 내용을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근데 회원님들한테 이해되셨나요? 라고 하면은 보통 네 이해했어요 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말하는 이해와 저희가 말하는 이해가 다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이해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 마치 여러분이 제가 강의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PD님이 강의를 하는 것처럼 설명이 가능한 수준을 저희는 이해했다라고 정의를 해요. 왜 그렇게까지 빡세게 정의하나요? 이렇게 해야 이 내용을 실제로 수익화에 적용할 수 있거든요. 9개월 50만원, 아니 그 이상 변화를 만들고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 정도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에서 돈 버는 사람들 요새 되게 쉽게 돈 버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그대로 살던 대로 그대로 살면 바뀌는 건 없어요. 정말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내가 여태까지 강의를 보고 뭐하고 책 읽고 막 해봤는데 안 바뀌어.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내가 빡세게 학습을 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변화를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를 혼자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재시험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번거롭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트레이너분들과 저희는요, 지속적으로 회원분께서 충분한 숙제가 되지 않으셨다? 재시험을 요구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주려는 목적도 아니고요. 저희가 왜 그러겠어요? 저희도 바쁘고 시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회원님의 완전 학습, 그리고 회원님의 수익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희는
구두 테스트를 시행할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요, 성인 대상으로, 그것도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곳이 있을까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를 했으니,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각오 단단히 하시고 인생 바꿔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퍼스널 트레이닝 PT라고 저희 서비스를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PT라는 목적이 뭐다? 회원님께서 완전 학습을 하시고 남에게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확신하시고 그러기에 재시험까지 하고 구두 테스트까지 다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회원님이 실천하고 회원님이 성장하고 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트레이닝, 관리를 제공해 드린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PT라는 게 컨설팅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PT를 저희가 처음 해보니까 이런 걸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채널 썸네일 잘 만들었나요? 제 채널 조회수가 요즘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제 채널 제목이나 이런 거 주제 잘 잡았나요? 이런 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궁금해하시는 마음은 저희가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컨설팅으로 가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결국 이야기의 방향이 조회수로 빠집니다. 왜? 조회수가 당장 눈에 보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회수를 높이죠? 제 거 클릭률 안 나오는데 어떡하죠? 이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조회수는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광고 태우면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뭐는 못 사요? 돈은 못 사요. 무슨 말이냐? 돈을 버는 시스템은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만들어야 돼요. 즉 컨설팅으로 돈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뭘 한다? 퍼스널 트레이닝, PT를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날 분들이 트레이너지 컨설턴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내 채널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안 봐주겠다는 건가요? 제 거 관심을 안 가지겠다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기존에 유튜브를 해오셨던 분들 혹은 온라인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을 거예요. 배경지식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저희가 설정한 수익화 시스템을 만드는 목표가 있고 그 수익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근력운동 트레이닝을 제공한다는 말이지, 그 과정에서 여러분 채널을 봐야 할 일이 있다? 보겠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채널을 수정해야 될 게 있다? 수정하겠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맞춤형 컨설팅 해주세요. 내 채널 상태에 조언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왜? 회원님들이 기존에 하셨던 방식이 저희의 그 시스템에 별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구독자가 좀 있어도요, 조회수가 좀 나와도요, 돈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붕괴고 바닥부터 쌓아 올리는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뭉개고 바닥부터 쌓아 올리고 있는데 내가 이미 엉망으로 지어놓은 집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컨설팅을 받아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퍼스널 트레이닝이다, 컨설팅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뭐가 나가나요? 매주 저희가 과제가 나갑니다. 어떤 과제가 나갈지는 제가 좀 이따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저희의 기본 교육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으로 강의를 제공하고요. 두 번째, 오프라인으로 1대1 트레이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온 오프라인이 합쳐진 블렌디드 수익화 교육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메인 수업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수업이 있으면 뭐가 있냐? 바로 과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매주 수행하셔야 할 과제가 뭔지 그 과제를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제, 썸끝입니다. 썸끝이 뭘까요? 썸네일 끝내기의 줄임말입니다. 여기 뭐라 써 있어요? 썸끝을 통해 썸네일 감각을 키워보세요. 자, 여러분, 유튜브에서 여러분 영상 하나를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이 영상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과정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냥 유튜브 어플을 켜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이미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를 끌리는 걸 클릭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보신 이미지가 뭐냐? 바로 썸네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조회수의 대다수는 이 메인 화면에 뜨는 홈 화면이라고 부릅니다. 이 홈 화면에 뜨는 썸네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제목의 영향도 있어요. 자, 어쨌든 썸네일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썸네일 감각을 키우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썸끝은 어떻게 활용하냐? 여러분이 썸끝을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키워드를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제의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는 독서를 좋아해 하면 독서, 나는 운동을 좋아해 운동, 나는 러닝을 좋아해 러닝,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하시고 썸끝 시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가령 여러분이 살림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살림에 관련된 썸네일 중 하나가 여기에 랜덤으로 뜰 겁니다. 그러면은 이 썸네일을 보고 여러분이 이 썸네일이 좋다, 나쁘다, 좋은 것 같으면 좋음, 나쁜 것 같으면 나쁨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좋은, 나쁨은 기준이 여러분 생각에 뭐 썸네일이 예쁘다 혹은 그냥 조회수가 잘 나왔을 것 같다 이게 아닙니다. 저희가 좋은 썸네일을 고르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앞으로 여러분이 풀링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뷰트랩 사용법을 배우실 때 자세히 알게 되실 건데요. 먼저 가볍게만 설명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여도입니다. 기여도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채널이든 그 채널에 평균 조회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채널은 영상 하나 올리면 일단 10,000회는 기본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찍히는 채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균적으로 조회수가 뭐 요 정도로 유지되다가 만약에 어떤 영상이 조회수가 평균 대비 확 잘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평상시에는 그냥 내 구독자들 혹은 내 채널을 애청하는 구독자 중에서도 애청자들만 봐서 요 정도 조회수가 나왔다면 갑자기 조회수가 팍 튀었다는 말은 뭐예요? 새로운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있다. 혹은 기존에 내 채널을 구독을 눌러놨지만 그냥 잘은 챙겨보지 않던 사람들이 오야 이 썸네일은 매력적인데 라고 눌렀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여도라는 지표가 유튜브에서 좋은 썸네일을 고르는데 가장 핵심적인 지표예요. 자, 그런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그 채널의 평균 조회수 대비 높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썸끝에 보여드리는 썸네일의 기준이 뭐예요? 그 채널, 여기 보시면 짠내왕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의 평균 조회수 대비 이 썸네일을 가진 영상의 조회수가 잘 나왔냐? 못 나왔냐? 짠내왕 채널의 평균 조회수보다 조회수가 잘 나왔을 것 같으면 좋음인 거고요. 안 나왔을 것 같다 그러면 나쁨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해당 영상의 조회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령 200만 채널인 슈카월드에서 5만 조회수가 나오면 그건 잘 나온 걸까요? 아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좋음을 눌러야 돼요? 나쁨을 눌러야 돼요? 나쁨을 눌러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평균 조회수 대비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디자인이 예쁘면 잘 나왔겠거니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혹은 조회수가 잘 나왔다면 무조건 좋은 썸네일이겠거니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 가령 어떤 채널이 10만 구독자를 가진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서 가령 1만 조회수가 나왔어요. 이거 좋은 건가요? 좋은 걸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구독자가 10명인 채널에서 1만이 나왔어요. 똑같은 조회수지만 어떨까요? 이 녀석은 기여도가 안 좋고요. 이 녀석은 기여도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거를 해야 하나요? 구독자가 많은 채널은 기본적으로 조회수를 먹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썸네일이 예뻐서 잘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그 유튜버라서 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구독자 많으세요? 대부분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원래 구독자가 몇 명이 있냐 이거에 관계없이 그 채널 평균 조회수 대비 잘 나온 거, 즉 썸네일 파워로 잘 된 영상을 우리는 찾아야 하고, 그런 썸네일들을 많이 보다 보면 어때요? 아, 이게 좋은 썸네일이구나 라는 감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썸네일을 만들 때도 그 감을 가지고 더 좋은 썸네일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썸끝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썸네일이 나올 때 기여도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면 좋음, 안 좋을 것으로 판단되면 나쁨이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매일 50개의 썸네일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시간을 내셔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기본적으로 5초, 10초, 15초 저희가 설정할 수 있게 선택을 해드렸는데요. 기본 10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나는 10초 길어, 딱 보면 뭐 감 나오지 하고 빨리 하실 거면 5초, 나는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 하시면 15초를 눌러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좋음, 나쁨을 눌렀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정답이었을 수도 있고 오답이었을 수도 있겠죠. 정답이었다면 이렇게 정답입니다 라고 답이 나올 겁니다. 정답이라는 말의 의미는 좋음이냐 나쁨이냐 이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나는 이 썸네일이 기여도가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눌렀어. 그런데 실제로 좋았어. 이렇게 일치됐을 때
정답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썸네일의 기여도가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 결과는 안 좋았어. 그러면 오답입니다 라고 화면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썸끝 50개 썸네일을 완료하면 썸끝을 완료하였습니다 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결과를 봐야겠죠. 결과 화면에서는 이렇게 내가 이 살림이라는 키워드에서 몇 개를 맞췄고 내가 무엇을 선택했었고 실제 정답은 뭐였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실력이 향상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썸끝 결과 정답 수가 점점 올라가면 여러분이 이런 썸네일이 좋은 썸네일이구나 라는 감을 익혀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썸끝이 여러분이 매일 하셔야 할 첫 번째 과제였고요. 두 번째 과제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원끝입니다. 뭐라고요? 원끝. 원끝은 뭐의 줄임말일까요? 썸끝은 썸네일 끝내기였고요. 원끝은 원고 끝내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썸끝 결과를 확인하고 원끝에 도전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원끝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이 보았던 수많은 영상들, 수많은 썸네일 중에서 실제로 기여도가 좋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썸네일 좋은 순 혹은 내가 테스트에 응시했던 순으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끝을 수월하게 하시려면요, 썸네일 좋은 순으로 정렬을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원끝을 하시려면 썸네일 좋은 순으로 일단 정렬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상위 1번부터 쭉 나오는 건 실제로 기여도가 좋았던 사람들이 좋아하는 썸네일의 영상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실제로 기여도가 좋았던 영상, 여기 정답에 좋음이라고 돼 있는 영상 중에서 여러분 생각에 내가 이 영상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내가 이 영상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 썸네일을 보고 다이소 정리 수납 꿀템,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혹은 맥시멀 주부의 수납 비법, 나도 맥시멀인데 나도 수납 잘하는데 그 비법을 한번 알아봐야겠다, 여러분이 만들어 보고 싶거나 혹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썸네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썸네일 영상을 제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원끝 시작하기가 있습니다. 원끝 시작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이 썸네일 영상이 여기서 재생이 되고요. 아래에 원고라고 적혀 있고 가장 중요한 영상 앞부분 원고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썸네일 좋은 거를 찾았으면 여러분이 하루에 5개 좋은 썸네일, 즉 기여도가 좋은 썸네일 중 5개 영상을 골라서 여러분이 원끝 시작하기를 누르고 이 영상을 재생하면서 초반 30초입니다. 초반 30초. 영상 시작하자마자 초반 30초에 나오는 내용을 받아쓰기 하시면 됩니다. 어디다가요? 여기에다가. 저는 ASMR 영상이 나와가지고 소리가 없는데요. 그러면 다른 거, 원고 있는 거 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목소리나 내용, 자막이 나오는 거, 그런 거 하시면서 초반 30초를 여러분이 여기에 뭐 하라고요? 여러분이 이 썸네일에다가 원고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지금 이 영상을 플레이하고 초반 30초를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받아쓰라는 겁니다. 이거를 왜 하는 것이냐? 저희가 여러분에게 유튜브를 지금까지 오래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영상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어디서 가장 주저하냐면요, 원고 쓰는 걸 굉장히 주저합니다. 그리고 원고를 막 몇 날 며칠을 쓰고 있어요. 고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고민을 길게 할까 관찰을 해봤더니 시작을 못해요.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원끝의 목적은 뭐냐? 여기 기여도가 좋음으로 나타났다는 건 이 썸네일들이 좋은 썸네일이라는 거잖아요. 그 말인 즉슨 인기 있는 썸네일, 인기 있는 영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기 있는 영상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를 우리가 관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가 우리 뇌 속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내 주제에서 인기 있는 영상들은 이렇게 스타트를 하네. 그럼 나도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동화, 우리 뇌 속에 딥러닝이 돼가지고 그냥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 작성 시간을 낮출 수 있고, 거기에 더불어 보통 유튜브 영상은 그 영상이 잘 될까 말까는 초반에 결정이 납니다. 왜? 사람들이 초반이 재미없으면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초반을 쉽게 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쓸 수 있냐, 이 감을 키우기 위해서 초반 30초 내용을 받아쓰기 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과제, 원고 끝내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고 끝내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실 수 있습니다. 나 좋은 썸네일들만 좀 다시 한번 보면서 썸네일 감을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에 좋은 썸네일만 복습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기여도가 좋은 영상의 썸네일들만 여기 뜨게 됩니다. 아까 나왔던 썸네일, 그 짠내 왕님의 썸네일이었는데요. 조회수가 5만 회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구독자가 몇 명이냐? 400명밖에 안 돼. 400명. 10만, 20만, 100만 채널에서 5만이 나오면 잘 나온 게 아니지만 400명 채널에서 5만이 나온 거면 잘한 거잖아요. 이 썸네일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썸네일들을 보면서 복습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 여러분이 썸끝과 원끝 매일 반복하시면서 썸네일과 원고 실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그냥 하는 것보다 이 일을 왜 하는지 이유를 알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이유를 알아야 내가 이 일을 하는 의미를 알 수 있고, 그래야지 내게 부담되는 일이 아니라 유의미하고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아이가 양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 양치를 왜 해야 하는 건지, 양치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까요? 처음에는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양치를 하는 걸 싫어합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좀 있으면 돌이거든요. 그런데 양치하면은 혓바닥으로 칫솔을 막으면서 싫어합니다. 왜? 기분이 썩 좋지 않거든. 그런데 양치를 그렇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가 썩겠죠. 성인들은 이걸 압니다. 양치를 안 하면 이가 썩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내가 더 고생하겠구나. 이거를 알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매일 시간을 내서 양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 우리가 왜 양치를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른 상태에서 양치해라고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기 싫은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을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비즈니스 PT에서도 매일 반복하고 있는 일 중에 이유를 모르고 반복하고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썸끝과 원끝입니다. 썸끝과 원끝이 정말 좋은 훈련 프로그램이고 이걸 해야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이유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왜 해야 돼요? 이거 의미 있어요? 나 시간 없는데 이건 안 하고 영상만 들으면 안 돼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어린아이가 양치를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면 양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답답함을 느끼는 것처럼 이 썸끝 원끝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으로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썸끝과 원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비즈니스 PT는 9개월에 5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플랫폼이 유튜브죠. 그래서 유튜브에 우리가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런데 한 영상의 성패를 결정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였냐? 첫 번째, 클릭률이었고요. 두 번째, 시청 지속 시간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클릭률과 시청 지속 시간. 클릭률이 무슨 뜻이냐? 유튜브에 여러분의 영상이 딱 떴을 때 몇 명에게 노출됐는데 몇 명이 클릭하는가, 진짜 클릭하는 비율, 그걸 뜻하고요. 시청 지속 시간은 영상을 하나 클릭했을 때 얼마나 길게 시청하는가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유튜브는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즉, 이 두 가지가 유튜브 성공의 거의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클릭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클릭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면요, 대부분의 유저가 유튜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즉 사용 행태를 분석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사용 행태.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영상 볼 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그냥 유튜브 어플을 켭니다. 그 다음에 메인 화면을 쓱 넘기다가 이거 좀 재밌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클릭합니다. 이거 좀 재밌겠는데? 라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예요? 그게 바로 썸네일이고 제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썸네일과 제목을 잡을 수 있는 활동이 뭐예요? 바로 썸끝인 거예요. 왜? 썸네일과 제목이 좋아야 사람들이 유튜브 사용 행태상 클릭률이
올라갈 거고 클릭률이 올라가야 영상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썸네일과 제목을 잘 만들 수 있냐?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감으로 해도요, 좋은 썸네일과 제목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체 유튜브 사용자 중에 한 0.1% 정도? 상위 0.1%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썸네일 제목 만들어도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클릭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99.9%의 사람은 그 재능이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썸네일과 제목을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간단합니다. 잘 만든 썸네일이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고 거기서 배우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잘 만든 썸네일과 제목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고 거기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썸끝 하실 때 어때요? 썸네일과 제목이 유튜브 메인 화면에서 보는 것과 비슷하게 그냥 나옵니다.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성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고, 성과가 좋은 영상은 이렇게 생겼구나, 성과 좋은 제목은 이거고 성과 좋은 썸네일은 이거구나, 이런 걸 보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 썸네일과 제목을 잘 만들 수 있는 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썸끝을 해야 하는 이유다. 그냥 저희가 OX 퀴즈 푸는 것처럼 좋음 나쁨 좋음 나쁨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렇게 썸네일의 중요성이 이래서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 비즈니스 PT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PT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행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우리가 재능이 없으니까 잘하는 썸네일과 제목을 썸끝을 통해서 참고해서 감을 끌어올려야 된다. 내가 그거는 알겠어. 그런데 썸끝에 뜨는 영상 보니까 어떤 영상은 조회수가 10,000회인데 좋음이라 나오고, 어떤 영상은 조회수가 100만 대 가는데 나쁨이라 나오던데, 그건 뭐냐? 자, 그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 썸끝이라는 것에서 좋은 썸네일, 나쁜 썸네일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기여도라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기여도. 기여도가 무슨 뜻이냐? 어떤 채널이든요, 그 채널의 평균 조회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구독자가 한 1만인 채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채널에서 평균 조회수는 한 1000회 정도 나옵니다. 그 외에 구독자가 한 100인 채널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런데 100명이지만 이 채널은 좀 잘하는 채널이어서 거의 구독자 숫자만큼 평균 조회수가 한 10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채널 첫 번째 구독자 1만의 평균 조회수 1000 정도 되는 채널에서 1000 조회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잘한 건가요? 아니에요. 왜? 평균 조회수랑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하던 대로 평타 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의 썸네일과 제목이 잘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던 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독자 100명의 조회수가, 평균 조회수가 한 100 정도 나오는 채널에서 1000 조회수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영상의 썸네일과 제목은 어때요? 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조회수가 똑같더라도 그 채널의 평균 조회수에 따라 썸네일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기여도라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썸끝을 하실 때는 그 영상에 찍혀있는 절대 조회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썸네일과 제목의 조합이 매력적인가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썸끝의 원리고 여러분이 썸끝을 하셔야 할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클릭률을 잡는 법, 클릭률을 잡으려면 썸네일 제목을 잡아야 하고 그것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썸끝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클릭률을 잡으면 사실 이건 영상 성공의 50%만 끝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어디냐? 바로 시청 지속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청 지속 시간, 한번 들어온 사람이 영상을 얼마나 오래 보게 만드냐, 이건 썸네일 제목으로 해결이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 뭐로 해결이 되냐? 바로 원고를 잘 써야, 즉 영상 내용을 잘 써야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썸네일로 사람들의 관심 끄는, 속칭 어그로 끄는 거는 좀 잘하고 익숙해지는데 이 내용을 잘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어떤 사람이 썸네일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심 가진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청자가 썸네일을 보고 가진 기대치만큼
내용이 못 따라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나는 10을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내용 막상 들어와 보니까 한 2밖에 안 돼. 혹은 기대치 격차 문제를 넘어서 그냥 내용이 구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탈을 합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이탈을 해요. 자, 유튜브를 여러분이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청자 수고, 여기가 영상 시간입니다. 영상 길이에요. 그러면 시청자들이 어떻게 빠지냐?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가 무슨 말이냐? 초반 30초 정도에 쏜살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좀 잘하는, 원고를 잘 쓰는 사람들은 빠지긴 빠지는데 이렇게 빠집니다. 즉 초반 30초 안에 매우 이탈이 많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썸네일을 잘 만든 다음 그 다음에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초반 30초 안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잡아 놔야 한다. 자, 제가 시청 지속 시간이 전체 비중의 50%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초반 30초, 즉 썸네일을 보고 영상을 클릭했어. 그 다음부터, 그 순간부터 30초 안에 시청자의 관심을 사로잡냐 못 사로잡냐가 이 시청 지속 시간 50% 중에서도 50%를 차지한다. 즉 25%를 차지한다. 바꿔 말하면 썸네일을 정복하고 초반 30초를 잡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유튜브 성공에 75% 접근했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훈련이 뭐다? 초반 30초를 어떻게 해야 잘 채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이탈되지 않게 시청 지속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지를 연구하자. 그 훈련 방법이 뭐다? 바로 원끝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원끝을 하는 목적을 방금 말씀드렸어요. 뭐다? 첫 30초 동안 시청자의 흥미를 사로잡아라. 시청자가 나가지 않게 붙잡아 놔라. 그 붙잡아 놓는 방법이 초반 30초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타이핑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자 라는 건데, 여기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원끝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나는 원끝을 할 게 없다. 왜? 나는 브이로그를 찍고 ASMR을 찍어서 초반 30초 동안 말이 안 나온다. 그냥 이미지만 나온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원끝을 할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성 컨텐츠, 즉 뭔가 지식을 전달하는 식으로 말이 계속 나오는 컨텐츠가 있고요. 비정보성, 바꿔 말하면 언어가 나오지 않는, 소리만 나오거나 그냥 화면만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원끝을 각각 왜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정보성 컨텐츠, 뭔가 정보를 주기 위한 컨텐츠에서 원끝을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령 내가 좋은 아파트 고르는 법이라는 영상을 만들려고 그런 정보를 전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고를 만드실 때, 여러분 좋은 아파트 고르려면 이거 보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반응할까요? 우와, 너무 좋은 정보예요 라고 할까요? 뻔한 소리 하고 있네. 그 네이버 찾아오면 다 나오는 소리 왜 하고 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저 보는 사람들이 이 영상, 내 영상을 봐야 하는 충분한 이유, 그리고 나와 저 사람 간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만 주입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수없이 듣던 주입식 교육이 되는 거예요. 다 엎어져 자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정보성 콘텐츠는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공감대를 먼저 형성합니다. 뭐라고요? 공감대. 시청자와 영상 제작자, 크리에이터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을 해요. 즉 아까 제가 부동산, 아파트, 좋은 아파트 고르는 법, 좋은 휴대폰 고르는 법, 뭐 이런 정보가 있어도 그거를 알려주기 전에 뭐를 해야 된다?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런데 유튜브 영상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끝을 하는 이유가 뭐냐? 공감대 형성을 잘한 예시를 찾아서 이것들을 보면서 배우자. 그런데 그게 어디 있어요? 아까 저희 썸끝 했어요. 썸끝에서 기여도가 좋다라고 나온, 기여도가 좋은 영상들은 실제로 성과가 잘 나온 영상들이고, 성과가 잘 나왔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공감대 형성도 잘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기여도 잘 나온 영상들을 원끝, 원고 30초를 우리가 따라 써보면
정보성 컨텐츠의 경우 어떻게 공감을 한 다음 정보를 전달하는가라는 이 로직을 우리가 학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원끝을 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 익히려고 받아쓰기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공감 있게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사실 무의식적이라고 했지만 최고는요 의식적으로 학습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받아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받아 적었는데 이 원고에서 어떤 포인트가 내 공감대를 자극해서 내가 관심이 가게 만들었을까, 이 30초 안에 어떤 포인트가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인가를 의식적으로 분석하면서 원끝을 하시면 그게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목적 없는 원고 받아쓰기가 되면 그때는 여러분 이거 왜 하냐, 의미 없냐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를 다 알고 나면 어때요? 이거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당연히 해야겠죠. 저희가 원끝 그냥 여러분 이거라도 하셔서 유튜브 훈련하는 기분이라도 느끼세요 라고 한 걸까요? 이거 주원규 PD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훈련이에요. 180만까지 키웠고 지금 37만 유튜브를 하고 있는 PD님도 지금도 이 훈련을 하신다고요. 왜? 요즘 트렌디한 크리에이터들은 어떻게 공감성 있게 정보를 전달하는가를 학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이유를 알고 여러분이 원끝을 해야 그 가치와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야, 오케이. 정보성 컨텐츠는 공감을 잡고 정보를 제공해야 되니까 내가 알겠어. 그런데 내 거에는 언어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초반 30초 동안에 말은 안 나오더라도 그 30초 영상의 구성을 묘사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구성을 묘사. 자, 예를 들어 브이로그면은 어떤 류의 장면, 가령 빠르게 그날 있었던 하루 일과를 착착착착 보여준다.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보여준 다음에 그 음식 조리에 실패했던 과정을 보여준다. 아니면 운동한 결과물로 근육이 펌핑된 걸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언어가 없어도 초반 30초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여러분이 묘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묘사하면서 뭘 해야 돼요? 이런 화면 구성이 왜 매력적이었구나, 내가 왜 이 영상이 좋다고 느끼구나, 사람들이 이 포인트 때문에 이 영상을 좋아했구나 라는 것을 분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하면 어때요? 언어가 없더라도 이 영상 비정보성 컨텐츠에서 사람들이 뭘 좋아했는지, 어떤 포인트에 공감했는지, 어떤 포인트의 매력을 느꼈는지를 다 알 수 있다. 뭐를 해야? 바로 이 원끝을 해야.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썸끝과 원끝을 왜 하는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 이유를 모른 상태에서 반복하면요 썸끝과 원끝은 그냥 시간 때우기 놀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썸끝 원끝을 그냥 하라 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프로그램의 형태로 딱 제시를 하니까 여러분은 아, 원래 이런 게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예전에는요 이런 시스템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 하나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 생겼어요? 주원규 PD님이 180만 채널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테스트해보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이렇게 원고를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썸네일 업그레이드 해볼까? 이런 다 빅데이터가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물, 그 수많은 부단한 노력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웹사이트에서 딱 본다고 원래 이런 게 있나 보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 담긴 수많은 로직과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그 썸끝과 원끝을 참여하실 때 좀 더 내가 훈련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고 이게 정말 유의미한 훈련이다 라는 것을 가슴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유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제 좀 썸끝 원끝을 왜 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체감이 되시지 않나요? 그러면 당장 지금부터 뭐 하셔야겠어요? 썸끝 원끝 하셔야겠죠.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이 원고 훈련, 썸네일 훈련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의 영상이 성장할 가능성이 클 것이고, 여러분의 영상이 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수익화 시스템을 잘 갖춰놨다면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썸끝 원끝을 하면서 와, 대박이다, 내가 이것만 하면 성장하겠구나. 왜? 이유를 아니까.
나는 저 이유를 아니까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정말 성장을 위한 훈련으로 이 썸 끝과 원 끝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 마음가짐으로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에 담긴 내용이 사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상의 내용이 이해 안 되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거기에 서비스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해주고 여러분이 하기 쉽게 웹사이트로 만들어서 매일매일 제공해주고 트레이너가 관리해주는 이런 서비스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고 계신 여러분은 참 행운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유를 알았으니 더 열심히 달려보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